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아동 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 돌봄 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아동 돌봄 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거제시 아동돌봄과장 서미경. 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네. 그 61페이지에 저소득층 아침밥 배달 서비스 사업 검토 이래가지고 네. 1인당 6,000원씩 지원하면 21억이 들어서 이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대상 아동이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이제 급식 아동 지원하는 게 1,300명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1,300명. 예, 계산을 했고요. 근데 너무 이제 이게 크게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제 오늘도 이제 전주시 엄마의 밥상을 네. 또 쳐봤습니다. 왜냐면 그거 했으니까. 근데 전주시는 이제 인구가 65만 명인데 대상 아동은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어려운 이제 우리 대상 요 1,300명 아동 중에서도 뭐 나름의 이제 그게 있다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기초수급자부터 해서 자상이 뭐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정말 어렵고 이렇게 한부모 가정, 질병,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 장애 가정 뭐 이렇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세대를 한 300명 정도 해서 하고 있고 2014년도에 183명을 시작했다가 300명으로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잘 되고 있는데 너무 1,300명이라는 아동들한테 뭐 6,000원이든 얼마든 주려고 하니까 21억이나 드는 거지만 이 대상 아동을 대폭 줄이고 그 뭐 전주가 65만 명에 한 300명 정도라는데 우리는 뭐 한 100명 정도라도 줄여서 하면 그 21억까지 들고도 아니고 뭐 1억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태열 의원님께서 당연히 이 부분 이제 지적했을 때 저희가 처리 나갈 때는 이제 그렇게 답을 드리고 저희도 이게 장기 검토 이제 당장 답을 안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장기 검토 부분이라서 장기 검토로 나갔는데 저희가 전주시 안 그래도 몇 차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지금 현재
28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2014년도에 시행을 하고 나서부터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매치마켓도 오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어느 한 시군도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게 전주시의 담당자 말로는 이게 지금 저희들 280명이긴 한데 이게 아침밥부터 주다 보니까 새벽 2시에 그 도시락을 하는 업체가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업체가 너무 애로사항도 사실은 많이 이제 호소도 하고 단가 등 같은 6천 원을 맞추다 보니까 배달료까지 해서 6천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 전주시 관내에서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탬이 돼가지고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벽 2시에 나와서 아침에 배달까지 도시락을 싸서 배달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역이 없지 않는 이상은 시행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기들은 최초하고 잘 이끌어 사실 전주시는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조금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당초 지금 현재 급식아동 지원하는 인원수가 이제 1,300명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전주시에도 그 인원을 대폭 줄이는 그거를 물어보니 이제 실제 신청을 받아서 전체 현장 실사를 다 해서 진짜 아침밥이 제공이 안 되는 그런 뭐 우리가 뭐 조부모님들 하고 있어도 할머니가 예, 밥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 모자 가정이지만 어머니가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실제 밥이 먹을 수 없는 아동을 이제 실사를 해서 이 인원을 책정을 해서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지속적으로 한번 업체도 시간이 있어야 우리 되고 정해져 하니까 있어요. 예 검토를 한번 근데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서 네 지금 당장은 조금 업체도 구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예산도 그 예산이지만 지역에 그거를 도시락 업체가 그래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가 뭐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전주시 실제 한번 업체도 한번 방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계속해서 한번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행정사무감사건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저 시장님 페북에 글을 보니까 네. 우리 도교육재난지원금 이제 관련해서 뭐 포스팅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만 3, 4, 5세 아이들 차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다라는 네. 그 글을 봤는데 그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그것과 관련해서 기고도 하나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좀 차별 여론이 분명히 있고 엄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님 그 어쨌든 시장님 어중이야 뭐 그 페북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뭐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좀 네.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도 뭐 의원님도 건의를 받으셨고 저희 아마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 저희가 저희 관내에 지금 이제 유치원 만 5세 이하 중에서 유치원을 안 다니고 있는 아동이 9,8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 경비에서 5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전체를 다 지원을 하게 되면 5억 정도 약 5억 4억 9천 정도 소요가 되니까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머님들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지금 관내에서 역차별이 있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같은 사실은 저희들도 어린이집 휴원을 올해 같은 경우도 280일 정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휴원을 우리가 일상 회복 코로나 단계 되면서 휴원 해제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휴원을 하면서 가정 양육을 사실 시에서 지속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머님들이 집에서 보육을 한 케이스가 많은데 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 지원이 안 되는 건 저희도 사실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장님 그 정책이나 생각을 또 구체화시키는 게 또 그 집행부 부서의 장의 역할이니까 그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74페이지에 우리 어린이집 지도 점검해가지고 두 개수가 운영 정지가 되고 그 제법 이렇게 과징금 부과도 있고 운영 정지도 하고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이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아동학대건으로 표현된 것도 있죠 이게 네, 하나 포함된 거죠. 네네. 운영 정지 이제 두 개소 같은 경우에는 학대 안건하고 시설 기준 위반이고 예, 기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 기준 위반요. 네, 시설 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그 설치 기준이 뭐
재대비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결국은 그 작년에 올해죠. 올해 그 피해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피해자들이 느끼시는 어떤 그 체감되는 속도하고 또 행정에서도 행정대로 또 어째 법적 절차를 따랐던 건데 좀 괴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동영상을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법률적 판단 전에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었다 아닙니까? 어떤 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번을 그거로 사례로 삼아 가지고 차후에도 그렇게 만약에 어린이 집에서 그런 게 발생이 된다면 법률적 처분이지만 그건 차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뭐 피해자라든지 가해자 분리라든지 아니면 또 가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처분도 필요하니까 이번에 하시는 것처럼 그 동영상으로 선 판단해가지고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항상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동영상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게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 건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1심 그 재판을 할 때 첫 공판 때 저희 담당자가 직접 통영에 법원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 이제 가해자가 인정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그냥 근거로 또 선처분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어떤 증거가 매각한 경우에는 저희도 굳이 행정에서 미룰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절차대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9페이지에 우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네. 이게 우리가 힘들게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네네. 이 개최 안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저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 아니, 저희들이 11월 10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자료가 9월 달에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는 영해였고, 예. 지금은 이래 위촉장 수여하고 저희들 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아보전 네. 그게 지금 85페이지에 이제 내년 6월 달에 개원이 되는데 그 뭐 지금까지는 이제 경상남도 거제 뭐 아보전 네. 거제 분원 예. 개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원에서 우리 거제시가 직접 아보전을 운영을 하면 네. 그 어떤 점이 개선이 됩니까? 기존에 비해서?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분원 개념이라다 보니까 종사자도 이제 상담사가 4명이 돼 있고, 예. 저희가 이제 거제 주소가 되게 되면 센터장부터 해서 임상시민 상담사까지 총 지금 현재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뭐 지금도 아본에서 충분히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학대 사실은 신고건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도 신고건에 대해서야 저희가 어차피 상담을 나가서 결정을 하지만 그 아동들 사후 관리라든지 학부모 상담 연계라든지 치료 연계 부분을 아보전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신고 건수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이제 8명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우리 합니다. 조선을 미기가 오고 나서 어찌 보면 이제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태가 어찌 보면 우리도 아동학대 이렇게 유형별로 가해자 유형별로 보면 그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가 제일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친아버지, 친어머니한테. 거의 친인척 부모님이 거의 그렇죠. 90% 가까이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거제시의 아이들이 좀 잘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고 참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아동보호팀이죠. 아동보호팀 아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밤낮 주야로 어쨌든 신고 오면 출동을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은 거는 압니다만은 또 그 힘들겠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게 그제 아보전은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인건비는 뭐 정부에서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다 하고 비율대로 지금처럼 그 외에 이제 이 앞전에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소진이 되고 나서 우리 거제시가 좀 더 소진을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경남에 있을 때보다는 우리 스스로 예산 지원이 좀 용이하고 더 나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더 용이하게 할 테니까 좀
그 준비 좀 철저히 하게 하셔가지고 그 잘 운영이 되기를 그렇게 네,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네. 심리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뭐 심리 상담이랄까 이런 부분도 그 시책 사업으로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동은 당연히 심리 상담 받아야지만 피해자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그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언니 말씀대로 이제 분사무소일 때하고 저희 또 설치 사업이 되면 위탁 사업이 되면 달라지니까 어머님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나 예산이나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국도비 사업만 하고 있지만 자체 사업을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서 예방도 하고 예,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마치고 아까 저는 그제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빨리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마련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잘 호응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지 않으실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좀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과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법무 담당관 지적사항부터 조금 얘기를 할게요. 행안부에서 정부 합동감사 시에 아동수당을 90 이상 국외 체류자에게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경우 알고 계십니까?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우 지금 지적을 당했는데 네. 그런 일이 없도록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세금을 아동 네. 수당을 지급할 그게 근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준은 그렇는데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에서 관리망 시스템상에 그게 자료가 떠야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전체 아동들을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시스템상에서 통보가 이제 오면 저희가 사후 처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그게 뒤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아보전 시스템이 얘기는 내려오면 바로바로 예. 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보전 얘기는 이태일 의원 충분히 하신 것 같고 지도 점검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페이지가 아까 70 74페이지입니다.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지금 107페이지에도 있네요. 같이 예, 그 똑같은 사항인데 예. 앞에 이제 공통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예, 저희가 공통사항이 아동복지 있긴 분야에 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716개 전부 다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행정지도 288건, 행정처분 51건 이렇게 나왔는데 네. 심각한 거는 뭐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청구, 아동 학대 등 이렇게 그다음에 어린이집 설치 기준, 운영 기준 위반,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기준 위반.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믿고 맡기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애들이 사실은 올바르게 자기 의사 표현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야말로 정말 제일 어떻게 보면 클린해야 되는 곳이고 이런 일들이 제도 점검을 해서 물론 뭐 처분도 받고 하겠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명의 담당 공무원이 716개를 뭐 하루에 2개씩 나가도 안 되는 곳이에요. 예, 안 되지만 좀 지도 점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정원 이제 1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9,225명에서 현원이 6,778명, 네, 교직원 73 수가 1,930명 있습니다. 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네,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근데 태어나는 출생아 수도 지금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린이집 측에서는 인가 제한도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다행히 또 최근에는 저희가 작년 연말 대비해가지고도 지금 거의 한 30개 가까이 시설이 폐원을 한 상황인데 요즘에 조금 유입 인구수는 크게 안 늘었지만 또 아동 젊은 층이 조금씩 유입이 돼가지고 아동이 이게 현원이 조금씩 늘어가는 부분 그나마 조금은 미약하지만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근데 아마 이제 경기도 어렵고 인구수도 작다 보니까 시설을 새로 개원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개원하는 분들은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또 많이 새로운 지책들을 발굴을 해서 그나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보시면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해서 24시까지 이제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급하는 사업비가 예, 많아요. 2억 2천만 원 지급합니다. 네. 근데 실제 이용 아동 수는 101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옥포 이동 세 군데나 있고 월급형 같은 경우는 네. 그럼 고현동도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동도 밑에 수당형 같은 경우 세 군데 있고요. 상문동 두 군데, 수양동 두 군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통폐합해서 어차피 이용 아이들 수는 2명 아니면 1명 아니겠습니까? 좀 지정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동에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지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예. 야간 연장을 하는 경우인데 24시까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는 7시 반에 마치고 나면은 9시 반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기존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시간까지 쭉 있는 부분이라서 시설 수가 물론 많으면 뭐 그거 돈이 더 추가로 지원은 되겠지만 그만큼 또 이용하는 아동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동피합을 하게 되면 A 어린이집 다니던 아동이 야간 연장은 2시간을 위해서 B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해야 되면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머님이 오셔갖고 또 그거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아니 꼭 때문에 어머니가 오셔야 어머니 지금 사실 오시기 어려운 형편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지원을 차라리 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근데 저희 생각에는 그게 같은 있던 시설에서 2시간 정도 더 연장 운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시설 동일 시설에서 보호를 되는 게 아동 보호 측면에서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 원장님들하고 한번 추후 다시 어떤 예, 기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네, 검토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지역은 사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면지역은 제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 동지역은 거리가 가까운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명 이렇게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또 좋겠죠. 2시간만 더인데 근데 지원 교사도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기존 있으니까. 계시던 교사분이 이제 보통 수당을 더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이제 있으니까. 24시까지 하는 것을 별도로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그 얘기 다음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122페이지 현황입니다. 실제로 대체교사 지원이 참 2020년도에는 0건이었는데 2021년도 226건이었습니다. 이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예 까지를 알았습니까? 아니, 저희가 채용은 했었는데 예. 네,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신청이 아무도 안 네네네. 들어와서 가지고 지원 사유는 446건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네, 2021년도에 대부분 다 연차 때문에 이렇게 가신 거고 네.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시간 시간 보육제 이렇게 운영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평판이요 안에 지금 이용 인원은 45명 이용했고요. 네.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예, 이용이 조금 이제 했는데 지금 저희들 9월 달에는 45명을 했고 10월 달에는 75명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늘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어머님들이 이용하시 보니까 또 편리성이라든지 그 필요성이 아마 주위에 홍보도 해주시고 하셔갖고 지금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24시간 보육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년도는 저희들이 조금 예. 다른 방안으로 또 조금 운영을 해볼까라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일날 특히 많이 또 하시네요. 네, 평일 야간보다는 휴일날 예. 많이 오십니다. 이게 그 부모님들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평일은 보통 아까 보시다시피 야간 연장 시설이 9시 반까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또 10시 반까지 하는 맡기는 데도 있는데 주말은 아예 운영하는 데가 없다 실태 보니까 파악을 위해서 이 부모님 이제 24시간 맡기신 보통 야간에 이렇게 많이 맡기잖아요. 주간에 이렇게 안 되면 실태 파악을 위해서 그 부모님이 맡게 된 사유들이 좀 그래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신청을 할 때 예, 신청서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그럼 체크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예, 그래야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맡기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계속 제가 꾸준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드림스타트가 예.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이렇게 이전이 됐는데 예. 건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건물에 네. 이번에도 안 가도 저 비가 좀 새가지고 예. 예, 삼성에 방송공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꾸준하게 방송국사 하더라도 물이 새요. 예, 그다음에 시설도 벌써 30년이 지나서 너무 열악하고 그게 지금 종사하는 인원들도 아니 종사는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10분 정도 남짓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요? 일단 지금 현재로는 뭐 공공기관에 사실은 여유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해서 지금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 6분이 근무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뭐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되거나 해서 저희가 예산 기업 기본 사업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에 이게 집행액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3,300만 원에서 지금 1억 4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본 사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기본 사업 예.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네. 예, 그 문제점 제가 기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사실은 뭐 어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을 하나 짓는 것 자체가 건물을 예산도 꼭 질 많이 필요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유휴 공간이 어디 갈 만한 장소가 저희 사실은 뭐 아보존 같은 경우에도 굳이 신축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면 더 빨리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 고현동 사무소 네. 외기 고현동 사무소 할 때 네. 같이 좀 한쪽 편에 어쳤으면 좋겠는데 고현동선 다 내주고 그 부지가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예.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네. 2020년 127페이지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208건이었는데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300건입니다. 예. 거의 뭐 3개월 남짓 남았는데 2배는 아닌 것 같고 한 150% 이상 네. 늘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걸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에서는 뭐 특별한 네. 저희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번에도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제 버스에다가도 아동 권리랑 아동 학대 예방을 한 달 동안 버스에 저희가 광고를 실어가지고 버스 7대에다가 그 부분도 조금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동 학대 신고건은 사실 지금 9월 달까지라서 300건이고 저희가 10월 달까지는 한 369건 정도 되는데 또 아동 학대 판단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은 판단이 이제 80%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0한 2%한 55% 정도 선되는데 이게 이제 아동 학대가 워낙 홍보가 아동 학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본인이 조금 뭐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학대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신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해보면 이제 학대 판단률은 조금 떨어진 그런 거는 있는데 학대 신고가 이렇게 우리 도내에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계속 저희가 그 시민자치대학에 또 부모교육도 실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조금 신고 건수도 사실 신고 건수가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실제 학대를 입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112 신고에 대한 홍보하고 저희들 또 부모님들 대상으로 사실은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시정 소식지에다가도 2차례에 걸쳐서 아동 학대와 아동 인권에 대해서 글을 게재를 해서 올리고 또 시민자치대학도 2차례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일단 학대가 안 알겠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국장님께 이건 좀 부분이니까.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게 물론 뭐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걸 수도 있고 그만큼 또 학대가 많아졌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 이렇게 중요성 얘기하셨는데 지역 보장 협의체라든지 요게 이제 주민 생활과 관련해서 위원회라든지 모임을 할 때 단 10분이라도 여기에 관해서 좀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때마다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과장님 말씀에 지금 이제 판단이 52%로 저조했다. 약 50%란 말은 신고하는 아동들도 이걸 또 반대로 네, 피해자인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아. 들거든요. 예.
그리 해도 신고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고는 본인이 많이 들어와야 학대- 되는데 학대라고 판단은 생각을 결국은 한다면은, 좀 네네. 그쪽에 신고가 사는 많이 부분이고. 들어온다는 게 학대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아동 스스로가 학대라고 판단했을 때는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저희도 이렇게 항의 전화를 일종의 가해자인 뭐 부모님이나 지진측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저도 몇 차례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다 체벌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또한 저희 자녀를 키울 때 그 시절에는 뭐 공부해라라고 자루 갖고 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학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다 보니까 왜 내가 내 자식 잘 되라고 체벌을 했는데 이거를 학대라고 판정을 하느냐고 항의 전화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인식 전환이 그래서 필요한 우리 것 부모님들이 같습니다.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야 돼요. 우리 성인들이 다 조금 방송에서도 뭐 저희 CS뿐만이 아니라 네, 매스컴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56초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장님,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재난지원금 앞으로 드릴 거 그죠? 아, 네네.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혹시 교육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뭐 교류가 있었습니까? 교육청하고의 네. 전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지금 저희들 뭐 제가 다음에 상임위 요거 조금 네. 사무감사 끝나면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네. 시간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시도에는 지금 현재 8개 시도 강력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도는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안시에서도 지급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떤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은 전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것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도 때문에도 네. 좀 절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네. 우리 지금껏 지금 일하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육감님, 뭐 교육장하고 혹시 교류가 있었는지도 싶고 그럼 뭐든지 사립 이 유치원 지원금도 아니 시장님이 그냥 주저해서 다 이런 분란이 일어났고 또 이 재난지원금도 교육지원청에서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되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이거 순서가 틀려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의논하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거의 받는 걸로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왜 페이스북 시장 뜨시고 이태일 의원님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 이 한 분 한 분 그거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의논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담당이 저희들한테 설명 충분히 들었고 공감했고 또 설명 충분히 할 수 있고 있는데 이거 진짜 방법이 틀려요. 지금 거의 뭐 우리가 안 해줄 수 없어요. 해줘야 됩니다. 이미 언론에 떴기 때문에 그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고 우리 의원들도 다 해주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한 건 두 건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들 보육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또 금방 어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건의 어떤 사례가 있었다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아마 우리 이태일 의원님께서도 올리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머님들도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역으로 사실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합회 측에도 예, 그런 부분을 왜 행정에 조금 미리 교류를 해서 교감을 해서 저희가 조금 사전에 의회랑 또 소통할 수 있게 일이 안 하고 했냐라고 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합회 측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다 도 단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에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합회 측에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상남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장안시에서 1차적으로 바로 지급 결정을 해버렸고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는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이제서야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먼저 이거를 주겠다라고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싶습니다. 페북한 거는 거의 뭐. 네, 그거는 이제 저번 주에 의원님께서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해서 이제 네. 고민이 된다라고 올리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래 지금 의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의회에서 결정 후에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앞에도 계속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신 네. 다른 업무도 그렇게 네. 지적을 하고 많이 했는데 특히 다 예민하잖아요. 예민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절차를 밟아서 네. 아직 본회의 우리 통과돼야 되는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것을 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보면 아 감히 이렇게 온다 알 수 있지만은 완전한 결정은 본회에서 네.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우리 의원들 한 번도 안 도와주고 싶은 네, 사람 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 네. 과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다른데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 금방 어린이집 교육 재난 지원금이요? 이름이 또해서 주는 거는 예, 예, 그러니까.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그걸 이제 시가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내년도 당초 예산을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은? 의원님한테 이제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수정 자료로 하게 되면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수정 예산서를 내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올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비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재난지원금 지급 부분도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해서 예비비 부분이 저희가 검토 자체적으로 해보니 언제 이렇게 딱 그 금액만큼 된다라는 게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예비비보다는 수정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도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시죠. 근데 시간이 5분밖에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몇 페이지인지. 지금 83페이지에 태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해 가지고 500만 원 하고 있다 아닙니까? 네. 지금 4천만 원 집행이 됐다는 네. 거 아닙니까? 이거 예전에 이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네. 그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태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 네. 좀 작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상향도 고려해봐라 이래가지고 네. 뭐 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세비 지원해가지고 2천만 원을 부산 서구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그 전에 공광열 팀장님 밑에 논의가 많이 예.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아예 아파트를 좀 원룸을 매입하든지 아파트를 매입해서 퇴소하고 나서에 그쪽에 좀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럴 때인데 그는 뭐 예산이 3억 5천 4억씩 드니까 좀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고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정액은 안 됐죠. 2022년에도 정액 안 됐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제 정액을 또 언니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정액을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중앙에서도 이 부분이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만 500만 원, 23세까지 늘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작다고 조금 네. 아마 정액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정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좀 하시지. 네, 선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조금 그래서 저도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희망 복지재단을 하고 이제 대학생들 입학하는 대학생들 노트북도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되는데 그런 장학금에 우선적으로 하자 이래갖고 희망 복지재단에서는 저 장학생으로 선정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속하게 뭐 일출을 통해서라도 좀 마련하시는 게 좀 네, 지속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올해도 당초 예산에 조금 금액을 정액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조금 안 된 부분이 그 뭐-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뭐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100% 인상해도 이제 인당 1,000만 원 주는 건데 실제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 밑에 있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 30만 원씩 네. 또 뭐 하면 네. 뭐 지원이 되는 게 있다 네. 이야기하는데 이게 몇 년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3년간 지원하고 있다가 3년간 이제는 월 5년 30씩. 예. 35일 30만 원씩 네네. 이것도 뭐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만 23세까지 돼 있지만 애들은 또 빨리 나가려고 하는 애들은 또 만 18세에 독립을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좀 지원이 되게 우리 애들 대상자는 몇 명 안 된다 아닙니까? 네, 뭐 몇 되게 뭐 몇천 명이랑
예산이 수억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 미래 세대한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7페이지에 우리 여아들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또박이로 가면 되는데 성노원하고 성지원으로 여아가 네. 3명, 4명 이렇게 갔는데 이는 왜 이런 겁니까? 아, 저희가 이제 그 아동 학대 피해 심도 정원이 7명이다 보니까 그때 그 정원이 차 있는 상태에서 아동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남매가 또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남매. 저희가 저희 성지원 성노원에도 학대 피해 아동을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이제 결혼이 있을 때는 또박이 심대 결혼이 있을 때는 또박이 심대 우선으로 보내고 정원이 차 있는 경우에는 성지원이나 성노원이나 저희가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아 여아 비율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심하네요. 남한은 없었습니다. 거의와 학대로 인한 거는 올해는 남한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 지금 여기에 입소하는 애들은 네. 누가 봐도 네. 학대를 다는 아니고 또박이는 그러니까 학대고, 또박이라든지 네, 성경 또박이는 성노원으로 네. 이제 피신하는 거 몸을 네.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특히 아버지한테든 어머니한테든 분리시키는 네. 행위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봤을 때 분리를 하는 게 아동의 양육을 해서 더 좋겠다 생각하면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자애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게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은 똑같을 텐데 여자애들은 네. 이렇게 자기 의사라든지 이런 거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데 남자애들은 학대를 당하면서도 학대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기에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분리를- 학대를 집에 딸아들 있으면 뭐 똑같이 때리지 뭐 누군 때리고 누군 안 때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나 숨겨진 학대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 근데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학대 신고는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아동들이 스스로 학대다 생각하면 신고를 안 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이 그걸 기회를 몰라서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데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 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좀 쉴까요? 예, 오늘은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선서 시에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여성가족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거제시 여성가족과장 한경수. 예, 관계 공무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기획 예산 행감할 때 우리 조치 사항으로 청소년 수련관 비구역 누수 예산 일추에 확보하라고 얘기를 좀 해놨는데 과장 예산 부서 예, 예. 꼭 이야기해가지고 내년 알겠습니다. 일추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예산 필요한 곳이 있다고 했죠. 예, 예, 예. 그거 왜 안 잡아주던가요? 예산이 없어서. 아니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당초에 올라가는 게 조금 늦게 올라가다 보니까 늦게 올라갔다?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꼭 그 확보하도록 부분도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 아까 예. 누수되는 B구역, 하겠습니다. 예, B구역 상부 그쪽이죠. B구역 예. 그 누수하고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15페이지에 지금 이제 수강생 출결 관리 개선 이래가지고 아마 이제 출결이 대리 출석에 의한 의혹이 예. 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예. 이게 우리 앱이나 안심콜 또는 카카오톡 요즘 QR 코드 읽히고 이런 걸 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도 전자 출결 시스템을 한다던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을 하시는 게 여기는 보니까 출석부를 변경하여 적극 반영 적용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전자적 시스템이. 내년에는 한번 그쪽을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 점검 이렇게 총 6곳을 했는데 예. 여성 인력 개발 센터도 여기 크게 이제 문제 있는 것은 없고요. 내용 예. 자체가. 예.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해당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노인장애인과부터 해갖고 계속 이게 보면 항상 이 지도 점검 내용에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 없는 걸 보니까 이 없는 게 또 생소하더라고요. 그 정도 잘 하셨다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항상 뭔가가 어디 복지법인도 뭐 하면 계속 코멘트가 달리길래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 법률에 따라 똑바로 특별하게 하면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 지적 사항이 없네요 이게. 예, 예. 그래서 5개 기관 내가 보니까 여성 인력 개발 센터 포함해가지고 6개 기관이 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26페이지에 이제 우리 여성 비율 여기는 그제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이제 운영위원회는 83% 되거죠. 예. 이건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계속 뭐, 네. 어쩔 수 없습니까? 예. 이제 여성분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교육지원청 분야도 이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까? 저희도 남성으로 좀 충당시키고 싶은 이게 부분도 이제 있는데 이 원래 이 목적 자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예, 거죠. 예. 다양한 성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니까 최대한 뭐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꾸준하게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들람 예. 우리 그 설주석 지원금 예. 좀 상향 좀 해라. 좀 한 29,000원, 8,000원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반영이 올해는 포괄적으로 좀 인상이 돼가지고 5만 원으로 5만 원으로 예. 근데 이거 우리 시만 인상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복지시설 전국에 다 해당되는 상이다 보니까 지침상에 나가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설주석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침상 이게 예. 보건복지부 지침상, 예, 지침상 인상이 되어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는 시각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이제 그 작다는 향후 얘기. 아마 그 연도별로 따라서 조금씩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죠.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인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국의 복지시설에 다 해당되다 보면은 그 예산도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제 11호 좀 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지침상에 주는 거라서 저희 11호 또 충당하기는 또 다른 시군이 보는 거 있어서 또 눈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우리 시가 주다 보면 다른 시도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올라간 게 그 대표적인 예산이 보훈 예산입니다. 보훈 예산. 예, 어디 동네 얼마 주더라, 어디 동네 얼마 주더라 이러면서 이제 상승이 되어 올라가는 건데 저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일단은 5만 원 인상이 됐다. 예. 장기적으로 국비가 더 그래도- 내려왔다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이제 331명에 1034건입니다. 예. 그러면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 그제 경찰서에 뭐 대신 뭐 고발을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벌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고발이나 처벌 건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경찰이나 법원, 검찰하고 연계해가지고 상담이 들어온 거는 한 50건 정도 됩니다. 50건. 예. 그럼 이분들은 그럼 실제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예. 그쪽에서 상담이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상담을 예. 하신 케이스네요. 예.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상담 건수가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좀 많나요? 우리가 그제시가 또 외부 인구가 좀 들락날락하는 외부 인구가 좀 많은 동네라서 제가 다른 시군하고는 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Y에서 하는 거죠? 예, YWCA에서. YWC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247페이지에 우리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고현은 우리 보통 뭐 옛날 구신현업 이렇게 하면 인구가 한 10만 명, 12만 명 이렇게 되고 옥포는 뭐 인구가 한 3만. 3만 그리고 이제 아주동까지 합치면 한 6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용자 수가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옥포가 이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 비율도 퍼센테이지가 좀 높고요. 어떤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까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게 보면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실적이 좀 더 높아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프로그램은 문화의 집은 기존 다 동일합니다, 거의. 근데 저는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 그 관장님이 페북에 포스팅하고 뭐 보내주는 걸 내가 SNS에서 많이- 그런 걸 이런 예.
그 프로그램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 근데 그에 반해 물론 뭐 고용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적극성 그리고 SNS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뭐 전파가 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홍보를 좀- 수치로 드러나는 거 아닐까.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저는 아이들 어른 눈높이로 판단할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하고 싶고 뭐 해보고 싶은 뭐 그런 걸 위주로 한다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니까 청소년들 위주로 하다 보면은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 좀 고려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뭐 꾸준하게 제가 예전에 말씀했던 건데 인터넷하고 네. 스마트 미디어 의존 치유 사업도 알겠습니다. 그 무슨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아들 3명은 이거 게임 중독에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런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자체가 네. 여가부에서 어떠한 이게 그렇죠. 정책으로 지금 정책으로 추진하는 하고 거다 있는 보니까 거죠. 여가부 정책을 저희가 좀 수정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토론에서 예, 예. 말씀드렸지만 그 도박 관련해서 예, 예. 예. 진짜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자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이 정책의 방향을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 도박 이런 거는 정말 그건 범죄다 아닙니까, 그죠? 애들이 범죄에 노출이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좀 뭐 어존증이라니까 막 이거 뭐 알코올 중독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예.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해 및 자살 예방 사업 252페이지는 보건소하고 협업을 좀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하시는 건 이제 여기 이거는 어디 관련되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따로 자기들 사업하는 겁니까? 관련되는 기관하고 다 연결을 해서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는 좀 안 맞고요. 올해 그 위기 청소년 그 토론회 보니까 청소년 자살자가 그제씨가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상담센터가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그거는 이런 보건소에서 물으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 저소득 257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죠. 예. 이제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이래 가지고 이제 800원 곱하기 365입니다. 예. 그 800원도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예. 어, 저희가 이게 다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정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언제 정해진 지침인가요, 이게? 그까지 물어보면 너무 멀리 가는 거고. 이연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때로는 그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이 계속 오다 보면은 그때 그 물가나 그 시대를 반영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원의 돈이 물론 작고 지금 또 보니까 또 작은데 좀 인상을 어떤 시비를 좀 붙여서라도 안 됩니까 이게? 200원 정도라도 요즘 800원 가지고 사 먹을 게 없을 거예요. 저도 편의점에 가보면 텔레비 한 번씩 나오는 애들 아닙니까? 그 어떤 사례에 나오는 애들 그 자기 카드 무슨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무슨 카드 네. 있다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막 사 먹으면 돈이 오버돼 가지고 이거 빼고 요거 빼고 해가지고 뭐 그 어느 상황을 옆에서 보던 시민이 대신 계산도 해주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30일 기준으로 38에 24, 24,000원인데 200원씩 붙이면 월 6,000원 더 주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시대에 반영해가지고 위원님 이것도 아마 내년 되면 또 인상 또 지침상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은 다음에 꼭 인상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예. 지침 전에 시책으로라도 예산을 좀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죄송한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1200%로 나가는 거네. 밑에 1200%입니까? 예, 예. 저희가 12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검토해서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6,000원 더 올리면 6, 7에 42, 4,200, 한 4,500이면 연 예산 4,500이면 추가로 하면 1,000원으로 맞춰서. 1,000원으로 맞춰서 알겠습니다. 학교일을 요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너무 이 화기애애하게 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서 아 예. 강병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여성가족과가 지금 아동 돌봄과가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 업무 분장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육만 나. 예, 아니, 교육 업무는 그게 그대로 대부분 엄청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반이었어요. 여성가족과에. 그렇다고 저희 업무가 좀 작다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과 한부모 가정과 뭐 뭐 물론 예.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도 행복이 될 수 가장 있는 기본이 부분에서 되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 분장은 저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는 말씀. 그러니까 조금만 저번 더 감사에 예. 비해서는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지금 양성평등기급 사업 지원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업 지원에 비해서 예. 양성평등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 젊은 남성들도 많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전체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그래서 저희가 그 나중에 업무 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릴 텐데 예. 내년에 그 양성평등 관련해서 전 시민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양성평등 기금의 공모를 선정하게 해서 그 전문 강사들이 우리 그 경로당이나 주민자치회나 이 통장 회의나 그런 데 찾아가서 양성평등에 제가 대한 지금 교육을 좀 말씀드리고 하려고 싶은 합니다. 거는 내년 업무 때는 내년 업무지만 지금 저희 감사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제가 지적하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피해 폭력 상담소 사람 이제 수에 비해서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 같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예. 3배 차이 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상담소가 참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늘어난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경기 영향이라든지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영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안에 들어다 볼 수 없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될까? 물론 저희가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든지 표방을 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좀 시에서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좀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2021년도부터는 위드 코로나에서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면 교육을 좀 해서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 시국에 제일 어려운 분들은 경기가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다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사는 분들이야 뭐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피해 그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 이렇게 많이 우리 거제시도 많지 않습니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또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모이면 함께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중시하는 게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들 이번에 또 대우에서 또 많은 코로나 확진자 나왔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관련해 가지고 그 좀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개선이 좀 저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우리가 거제시 같은 경우는 외국 분들이 많아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에서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또 끌어올려야 되나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또 끌어올려야 되나 그게 대해서 좀 고심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여성가족과에서요.
다문화 가정 쪽을 책임진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대책은 없어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물론 참 지금 비율이 저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학업 중단 현황을 보시면 245페이지입니다. 학업 중단 현황을 보시면 학생 수가 33,827명. 이게 경남 전체겠죠. 예. 경남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그제는 우리 꿈도림에 등록돼 가지고 이용하는 청소년은 올해 204명이고요. 204명. 작년에는 18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4명 적어져 있는 게 작년 기준으로. 예. 지금 이게 실태 파악은 정확하게 좀 해보셨습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동문을 좀 주고받아서 정말 학교 학업을 그만두는 한 학교마다 몇 명씩 예, 그거를 다 하고 해가지고 예,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계속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관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뭐 200분 정도 계시지만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급식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33명 이렇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급식 단가가 어떻게 되죠? 6,000원입니다. 6,000원. 예.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한 끼당.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있고 관련 시설도 있지만 또 뭐랄까 다른 학교 다니는 또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또 학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만둔 것뿐이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도.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이태원님 많이 하셨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255페이지 보면 전국에 비해서는 거제시는 확실히 높습니다. 예, 출생률이요. 그런데 문제는 거제시 출생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으로 한 300조 지금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출산율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시책으로 여러 가지 많은 조례를 또 하고 사업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뭔가 실제로 출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어려운 문제다. 특히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의 경력이 또 단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신혼 때는 뭐 맞벌이 하다가 출산하게 되면서 휴직하게 되고 뭐 괜찮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들한테는 좀 어려운 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뭐 근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거제시에서 좀 중소기업을 관계된 우리 조선경제과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좀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장려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 이게 전혀 협업이 없으면 또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맞습니다. 거제시 모든 과가 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토론도 물론 하지 않겠습니까? 국소장 회의 때 다시 한번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시장님 지금 정책 방향이 다 모든 게 맞춰지는 게 거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맞춰져 있어요. 시책 모든 것이. 그런데 그 중에 세세하게 디테일 들어가 보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평균 연령이 40세 아니겠습니까? 젊단 말이죠. 40세가. 근데 40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아직도 결혼도 못하는 친구도 많고 출산에 대해서 망설이는 친구도 많고 한 명이지만 두 명은 더 망설이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출산율에 대해서 문제점인데 지금 한 1,000명 올해 목표 1,000명입니까?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옛날에 2,500명, 3,000명 육박할 때 비해서는 3분의 1 급감한 상황이 그 몇 년 전입니다. 2015년도에 3,000명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만큼 경기 영향도 참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책을 어떻게 정할 때 여성 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 우리 거제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좋은 뭐 방향이 있다면 그런 시책 발굴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예. 제가 이번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통과돼서 이제 지금 36개월이지만 점점점 만 8세까지 확대를 할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또 조례가 좋은 조례가 있다면 좀 더 시책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인구 정책 관련해서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내년도 시행 계획 수립 시에도 다양한 부서에서 한 건 이상씩 이렇게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출생률 전체는 저조한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출생률 전체는 저조한데 광주라든지 뭐 이렇게 전남 어느 같은 광주에서 시책을 출산하면 뭐 매달 해서 돈 얼마씩 해서 거의 뭐 3천만 원 가까이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한다니까 광주에 갑자기 출산율이 확 올라와 버리고 그런 거는 봤는데 꼭 출산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는 간접 지원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하는 거, 이제 병원비는 이제 건강보험료 때문에 많이 싸졌다고 생각하는데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보통 2주 이렇게 계시는데 그리고 물론 그게 2주 계시면서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런 것도 이제 좀 간접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산후조리는 이제 보건소와 한번 협의를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인구 정책이 옛날에 기획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얘기를 국장님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전체 회의할 때 내년 출산 정책에서 어떤 걸 좀 더 반영해서 거제시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에 고심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좀 하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이태일 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그 247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상황 관련해서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그 보니까 왼편에 보면 그 프로그램 현황이 또 있잖아요. 네. 왼쪽 페이지에 거기 보면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네.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은 따로 없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걸 또 청소년 운영을 수련관에서 하거든요.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인원이 좀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싶어서. 옥포가 고현 이제 고현이 생각보다 이제 적다라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옥포 이제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가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가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없는 부분이 예.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많습니다. 예. 23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우리 그 여성 인력 개발 센터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인데 이게 여성 이제 일자리 관련된 두 개의 큰 이제 축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 앞에 자료에 보면 2억 3천,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 뭐 4억 4천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때요? 이게 지금 그 인력 개발 센터는 이제 말 그대로 교육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프로그램만.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상반기에가 있었고 하반기가 있는데 다 합치면 약 한 160명 정도 수료를 했고 평생 교육이 약 한 30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여기서 받은 뭐 이 그 자격증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따로 우리가 그런 그 사례나 이런 거를 좀 모으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예,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격증이나 따면 또 새로 일하기 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예. 또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그래야지 서로 간에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오고 평가가 나오니까요. 예. 그렇게 지금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 일하기 센터 보면 취업자 수가 구직 상담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게 전년도에 879명, 이번도에 637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이제 취업이 예, 연계가 예. 된 경우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예.
일자리의 종류나 이런 거는 좀 파악이 됩니까? 장기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해서 예. 이게 지금 총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12명, 자녀 6명 포함해서 12명인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거주 기간이 따로 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예, 보통 1회에 한 6개월까지 가능하고 네. 그다음 3개월에 해가지고 2번 해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올해 1년 이상은 있지 못하니까 예. 나갔다가 뭐 그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나요, 보통?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까? 귀가하는 경우가. 예. 238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하나만 제기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도 뭐 당연히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좀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숫자가 그 국내 출생 자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혼 이민이나 귀화를 하신 분이 이제 국내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내국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낳은 자녀가 지금 669명이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이 2019년도 자료거든요. 예, 통계청 기준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그게 된 건 따로 없죠. 현재 비슷한 시점. 예, 예. 그거는 저희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는 등록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예. 정확한 통계는 조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거보다는 좀 안 늘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 전체 이 뭐 몇 년도부터 이렇게 계산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에서 태어난 이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동들이 이제 우리 뭐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가정생활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접수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우리 시에?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언어 발달 지도사나 이중 언어 코치나 뭐 이런 부분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예. 아이들에 대한 언어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뭐 심리 정서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따로 많이 발견되진 않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큰 그건 없는데 예. 그래도 엄마가 아직까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 와서도 그렇고 두 개의 언어 중에서 좀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런 언어 코치나 뭐 발달 지도사를 통해서 계속 받게 되면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예, 예.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245쪽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예. 제가 이 자료 보고 조금 놀랐는데 전체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금 249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원수가 예. 그죠? 예. 근데 이 중에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그거는 저 부모가 외국에 나갈 경우에 동반 출국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입니까? 예, 예.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대안학교 가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서 뭐 자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경우도 간혹 한두 건은 있긴 있답니다. 예, 좀 놀라서 알겠습니다. 예, 다른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각 공무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5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